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형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어제는 세상 다정하다가도 오늘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매력적이고 훌륭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 그래서 이 관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 그림자,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당신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외모에 심취한 사람 혹은 SNS에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르시시즘의 극히 일부 혹은 피상적인 오해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선 복잡한 성격 스타일입니다. 그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변덕스러운 공감 능력입니다. 둘째는 특권 의식입니다.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믿는 것이죠. 셋째는 과대성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부풀려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핵심 특징들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분노의 지뢰가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고 어떤 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바로 이 가끔씩 찾아오는 좋은 날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 이 사람의 본 모습은 이게 아닐 거야. 좋은 사람인데 지금 힘든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좋은 날, 나쁜 날, 더 나쁜 날이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이 패턴이야말로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소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해도 많습니다. 누군가 조금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나르시시스트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밀가루 한 포대를 보고 케이크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케이크가 되려면 밀가루 외에도 계란, 설탕, 버터 등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섞여야 하듯 나르시시즘도 공감 결여, 특권 의식, 과대성, 조종, 책임 회피 등 여러 특징들이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나르시시스트 신화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나르키소스는 빼어난 외모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님프의 사랑을 거절할 만큼 오만했고 그 오만함에 대한 벌로 물에 비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물에 비친 모습이 자신의 사랑에 답해주지 않자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의 본질은 화려한 자기애가 아니라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오직 공허한 자신만을 바라봐야 하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인물들은 왜 당신을 선택했을까요?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만만해 보여서 그 사람을 끌어당긴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그들에게 훌륭한 공급원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이란 텅 빈 내면과 불안감을 채워주는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그 에너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 어떤 이에게는 당신의 경제적 능력, 또 다른 이에게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나 따뜻한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트로피처럼 당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자신을 망가진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라우마 결속이라는 심리적 현상 때문입니다. 이는 학대와 다정함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계속 돈을 잃다가도 가끔 큰 돈을 따는 경험을 하면 그 짜릿한 기억 때문에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상처 속에서 가끔 경험하는 다정함과 친절함이 오히려 더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점차 고립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조언해도 당신들이 뭘 알아라며 관계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좋은 친구이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해요. 하지만 트라우마 결속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왜 그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애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가장 놀랍고도 어려운 지점은 바로 공감 능력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차갑고 냉정하며 감정이 메마른 사람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고 아기나 강아지를 봐도 무관심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따뜻하고 사교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적인 순간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속게 됩니다.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설마 나르시시스트일 리 없어. 여기서 우리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인지적 공감은 머리로 하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지식처럼 이해하고 당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해요 라고 분석적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공감, 즉 가슴으로 하는 공감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의 고통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나의 불편함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태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지적 공감 능력을 이용해 공감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당신이 정말 힘들고 아파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이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외면할 것입니다. 그들의 공감은 철저히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연극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 치유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들에게서 초점을 거두어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그 관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당신 본연의 모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치유란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 같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관계에서 비롯된 트라우마는 오직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혼자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상담가 혹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지 그룹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경험이 이상한 것이 아님을 확인받는 과정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문화입니다. 우리라는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보듬어주는 안전한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내가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드러내도 괜찮다는 믿음. 내가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비난받거나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진정성, 즉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가 비난받았던 경험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는 바로 그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즘적 학대로부터의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실제하며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는 당신 삶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당신의 삶을 온전히 되찾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함께하기를 진심